자, 윤석열, 이재명 이 두 사람은 토론을 몇 번 하게 될까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토론은 3번. 선관위 주최 뭐 해갖고. 근데 그걸 피하는 방법이 있대요. 아프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앞두고 윤석열이 급체하거나 막 뭘로 쓰러져. 술을 계속 먹고 다음날 숙취. 그러니까 선거법으로 보면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지만 어떤 위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패스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라도 피하고 싶을 것 같아요. 요즘 하는 거 보면은 그 뭐 유튜브 같은 데서 계속 출연 신청 오고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게이머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거절을 하는 거 보면은 그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여파가 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정확히 날짜를 알려드릴게요. 2022년 2월 15일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에요. 3월 8일까지. 그리고 3월 9일 날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2월 15일부터가 공식 선거운동이에요. 그때부터는 마이크를 잡고 사용이 가능해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좀 TK 갔잖아요. 거기서 생목으로 하는 이유가 예비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마이크를 이준석한테 넘겼나? 아니. 아, 그럴 수 있겠다. 내가 마이크를 쓰면 안 되지 이러면서. 아니, 행사장 가서 쓰는 건 상관이 없고. 연설이 안 된다는. 국회의원들도 그렇잖아요.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마이크는 못 잡아도 명함은 드릴 수 있죠. 법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인 2월 15일부터 3월 8일 사이에 3회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 3회. 근데 지금 이것도 역대급인 게 우리 대선 지금 9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90일 남았어요. 3달 남았다고, 3달. 많이 남은 게 아니야. 3달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내가 저번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김대중 이회창 후보는 TV 중계를 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양자로 토론한 게 무려 42번이랍니다. 그 정도로 많이, 그때가 전성시대였던 거야. 르네상스. 그리고 토론 수준도 굉장히 높았다고 들었어요. 토론 르네상스. 아, 이회창도요. 꼴보기 싫긴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한테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지만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저쪽은 이제 하향 평준화되고 있잖아. 왜 군대 면제 받으셨어요? 기침했던 MB가 있었고요. 당신 대통령, 그러니까 그 공약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대통령 되게 싸겠다는 소리 같은 그런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 당이잖아요. 근데 최악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토론이 안 되고 있잖아요. 다 합쳐놓은 사람. 방송 마이크 좀. 그 방송 기자클럽 토론에도 이재명 후보만 나가서 멋지게 한 방 하고 왔잖아요. 윤석열 거기에 지금 이제 나갈 거야, 아마. 방송 기자클럽이 양자를 붙여놓고 토론을 시키려고 했어. 윤석열 지금 도망갔죠? 그리고 김성회? 게임 유튜버? 네, 게이머. 80몇만 그것도 자기가 하겠다고 했다가 이재명 나온다니까 들었다면서. 그러니까 진짜 딱 3번 볼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니, 그 사람이 게임을 못 하겠어요. 왕 게임이나 할 줄 알겠지. 술 먹으면서. 게임은 안 된다고 하겠죠. 애들은 게임을 하면 안 된다. 신의진 같은 그렇진 사람들.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표는 얻어야 되니까 윤석열의 선거 전략은 딱 하나예요. 지금 있긴 있어. 인간미 뿜뿜이에요. 인간미. 난 부먹 찍먹. 아이, 나는 간장 찍어 먹어 같은. 뭔가 독특하면서도 그 인간미만 발산할 수밖에 없는. 토론은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 근데. 네, 그런 인간미 같은 프로그램이 그 옥탑방 같은 게 타겟으로 나오는 건데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오히려 윤석열한테는 그게 이제 오히려 기회인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정책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런 예능에서 편하게 나는 조폭 같은 무서운 아저씨가 아니라 검찰총장이 아니라 이렇게 다정한 형님이야. 계속 이런 걸 어필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무리 예능이라지만 계속해서 짜장면이랑 술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자, 윤석열이 이제 하면 왕게임밖에 못 할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세종대왕 게임 5분 동안 하겠습니다. 세종대왕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외래어 쓰시면 안 되고요. 한번 틀릴 때마다 10,000원씩 내는. 자, 시작할게요. 자, 어쨌건 간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 하시기 없기.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지금 공직선거법상의 대선 토론회 초청 대상이 있습니다. 국회에 5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첫 번째. 그러니까 5명 이상이면은 정의당 포함되죠.
그건 심상정 나오는 거고요. 직전 대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이건 이제 국민의당이나 열린민주당이나 뭐 등등일 거고. 다음에 언론기관이 선거 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개시일 전까지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그러니까 5% 이상인 후보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허경영은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것 같은데 될까요? 안 되죠. 방금 전에 100분의 5 분율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한번 그래서 지금 그 토론을 하게 되면 선관위가 의무로 토론하게 되면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이렇게 사자가 토론하게 된다 이런 거죠. 아, 나 의자 빠지겠다. 자, 알겠습니다. 제가 프로라고 했다고 10,000원 낼게요. 원래 정확히 말하면 퍼센테이지가 맞고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니 당연히 걸리죠. 그렇죠. 니들이 윤석열 같은 거야. 그래서 저희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갑자기. 감사합니다. 예. 2번 했대요. 20,000원 낼게요. 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세종대왕 게임. 자, 여기서 세종대왕 끝내시죠. 놀이. 네. 끝났어 이미. 왜 자꾸 이런 거 있어. 사실 그 있잖아요. 금요일날 런칭한 새 프로그램. 센 방송. 에세트라. 에세트라가 ETC가 그 말의 준말이에요. 기타 등등인데 이게 이제 중의법적으로 에세드라 이렇게 해갖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패널 또 나와요. 아, 정말요? 4인 체제로 갈 건데 나오는데 형식 없고 그냥 저처럼 방송 잘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뭐 정제되게 막 딱 정리하고 이러지 않아. 악플 달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세요. 그런 센 방송은 보기 싫으면 보지 말지 왜 다 그 악플들을 달고 그래. 욕하면서 보는 방송. 세드라. 아니 그리고 난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말 좀 하면 어때? 그 사람 습관을 왜 바꾸려고 그래? 컨셉이 그런 건데. 누가 반말했죠 어제? 모르면 너무 뻔하잖아. 자 넘어가시고요. 지금 그 AI 윤석열 관련해서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딥페이크를 활용하는 걸 금지한대요. 법으로 정해져 있대. 선관위가 저는 이거 국회나 선관위가 법을 만드는데 작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소재 때문에 그렇죠. AI 윤석열이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있거든요. 당선을 목적으로 거짓말하거나 상대를 낙선을 목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엄하게 처벌받거든요. 심지어는 선거권이 날아가기도 해요. 그만큼 중요한 건데 AI 윤석열이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네, 문제는 AI 윤석열이 거짓말을 한 경우도 그렇지만 이 AI 윤석열을 내놓은 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AI 이재명을 만드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자당 후보만 만들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으로 어떻게 금지를 시켜야 될지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될지를 고민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뭐 어차피 AI 이재명을 만든다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범죄 행위의 영역인 거고, 그 AI 윤석열을 가지고 선거 운동을 하는 게 이게 적법하냐 범죄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어차피 AI 이재명 그냥 범죄예요. 그거는 금지가 돼 있는 거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어요. 그 금지를 뚫고 AI 이재명을 만든다는 건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되는 거고, 어떻게든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I 윤석열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한 그 처벌 기준을 정하는 거는 지금 물론 우리 선관위가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현재 나와 있는 AI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유권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적극 자연스러운 대답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느냐라는 질문에 갔을 때 사실 현재 AI의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하면서 튜링 테스트라고 불리는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을지언정 현장에서 즉석해서 나오는 그 대학생들의 질문, 프로게이머의 질문,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물론 마이크를 넘겨주는 것보다는 잘하겠죠. 걔가 도리도리도 안 할 거고. 근데 일단은 AI 윤석열이 그 수준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AI 윤석열이 나온 그 배경이 저는 사실은 더 궁금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변이 이제 정부 감각을 갖춰야 되는 이유가 이걸 우리 같은 사람이나 정치권에서 공격하는 이유를 찾아보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유 제가 생각했을 때 공격 포인트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AI 윤석열이냐를 이게 생각을 해봤을 때 AI 윤석열하고 동영상은 뭔 차이가 나요 도대체? 나도 그게 궁금해. 왜냐면 녹화 영상을 미리 녹화를 해놨다가 녹화해놨다가 유튜브로 아니 틀어주고. 그러니까 이 논란이 제기된 원인을 잘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그 첨단적인 어떤 느낌을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 느낌을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보면 한 사람이 탁 떠오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거는 윤석열이 무식하니까 네가 쓰는 거잖아라고 그렇죠. 프레임 대 프레임의 그러니까 싸움이 붙는 거예요. 프레임 대 프레임의 싸움에 붙는데 윤석열이 어디다 내놔도 부끄러운 사람이다 보니까 도저히 얘는 못 내놓겠고 그러면 차라리 AI를 내놓자라고 해서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생각이 나는 건 두 가지인 거예요. AI 윤석열이 과연 AI 윤석열을 진짜 윤석열이 실수하는 걸 방지하는 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진짜 윤석열이 실수한 걸 AI 윤석열이 뒤집어 씌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 근데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이제 진짜 걱정되는 건 그런 거라니까요. 동영상과 AI가 다른 점이 있어요. 이 AI 윤석열은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글자를 입력시키면 바로 말이 가능한 거예요. 동영상과 다르지. 그러면 윤석열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AI 윤석열, 소위 말해 그 AI는 인공지능 AI가 아니라 조리독감 AI 같은 그 쉽게 표현하면 기계지 기계가 그렇죠, 기계죠. 윤석열의 모습과 목소리를 통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근본적인 난 물음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시비 거는 거 우리도 만들면 돼.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윤석열이 돌대가리다 보니까 니들은 그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프레임을 지금 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AI 윤석열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윤석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야? 누구긴 누구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 전공하고 거기 관련 스튜디오 만들고 내가 가히 프로그램 만들었음네라고 이야기하면서 명함 팔고 약 팔고 다니는 애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최근에 홍보비를 해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아 그리고 지 아버지가 제주도에 땅을 농지법 위반해 샀죠. 그 땅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동영상 촬영과 AI 촬영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제작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겠지. 홍보비를 해먹었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나라는 합리적 추정. 너무 나간다 씨.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저 다스베이다에서 김호준 청수가 장영진 기자 편집하는지 알겠어. 아니 그리고 그 AI를 이용해서 이런 홍보를 했을 때 가장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들 들어봤을 때 불쾌한 골짜기라고. 뭐야? 불쾌한 골짜기라는 게 뭐냐면 AI를 만들어서 사람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실제 사람은 그 대상과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가까이 만들면 만들수록. 그래서 그 불쾌한 골짜기를 하는데 그 불쾌한 골짜기를 못 넘을 만큼 윤석열은 비호감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그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20대 지지율이 그냥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요. 20대 지지율이 뭐 퍼센트로 따지면 15%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뭐 국민의힘의 홍준표는 어쩌네 막 자기들을 알아주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 윤석열 보자 그러니까 아무리 관심 없어도 어쩌다 보면 포털도 보게 되고요. 뉴스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걸리는 것마다 윤석열한테 좋은 이슈가 없어요. 윤석열 되게 멋있다 막 신박하다 이런 게 없고 지금 뭐 유튜브나 인터넷 시대니까 기성 뉴스보다 더 많이 걸리다 보면 이재명은 서울대 가가지고 막 강연하는데 야 너무 똑똑하다는 걸 갖고 한쪽에서는 뭐 말도 안 되게 마이크는 넘기고 자빠졌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찌됐건 어떤 이슈가 됐건 간에 윤석열을 못 지켰다 이 상황. 그러니까 아무리 첨단에 뭔가를 동원해도 결국에는 후보 본인인데요. 그렇죠. 네. 그 장성철이라고 있죠. 평론가고 저번에 윤석열 엑스파일 막 했다는 그 친구. 김무성의 보좌관. 그 친구가 김성애 대변인이랑 주로 이렇게 카운터 파트너를 해요. 그 지상파도 그렇고 심지어 한겨레 TV까지.
와, 나 그 사람이 갖는 그 비호감성 어떻게 윤석열 더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논리냐면은 윤석열이 토론 안 나오는 건 표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윤석열 토론 안 나와도 된다예요. 의무적으로 그럴 3번 수도 맞아도 있죠. 된다예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국민들은 그거 보고 뽑지 않는다는 거야. 30%는 맞는 말이야. 정해진 표의 성향이 정해진 사람들은 그렇겠지만 실제로 표를 좌우하는 중도층은 중요하게 인식되는 거기도 해. 막상 앉혀놓고 토론 시켰는데 존나 무식해. 준비도 안 돼 있어. 그러면 그 표가 당연히 빠지지. 저리 갈 표가 이쪽으로 오면 2표 차이가 나는 거라고. 민심을 2, 3%만 움직여도 그 어마어마한 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실드를 치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실력이 안 되는 거 인정한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하고 토론하는 거 피하는 것도 실력이 안 돼서인 거 인정한다. 그렇죠. 다만 논리가 그거야. 그렇지만 그게 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뭔 말이야 개소리야. 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싶어 하는 본인의 희망사항을 선동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AI 윤석열이 걱정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말을 잘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아니 거거든요. 그거도 별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냐면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이해는 안 가지만 그게 30몇 %가 될까 40몇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윤석열을 계속 봐왔던 사람들이에요. 윤석열이 도리도리 하는 거 보면서 어머 귀엽다 그러고 다들 짝발하는 걸 보면서 역시 남자답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AI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도리도리 안 하면서 말을 또박또박 하잖아요. 그러면 언캐니 밸리 불쾌한 골짜기가 생겨버려요. 오히려 생겨버려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 그래야 돼? 아니 하라고 하라는 게 아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부끄럽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쾌한 골짜기를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AI 윤석열을 띄울 수 없을 밖에 없을 만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비호감도가 AI와 인간 사이의 불쾌한 골짜기보다 더 간극이 넓어버리는 거죠. 이걸 띄우는 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봐요. 이게 큰 적수가 되지는 않을 거 맞아. 그 말은 맞는데 이런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주목받는 거거든. 이준석이야 우린 이만큼 첨단이야. 그렇죠. 라고 그 이야기를 할 때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말 못하는 바보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붙어주는 거예요. 붙어주는 건데 실제로 대선이 얼마나 많이 있을 것 같으세요? 큰 의미는 별로 없는 거지. 그 AI가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갖고 윤석열 외칩니까? 그거는 반짝 잠깐 사람들한테 관심이 대상이 될 수는 있는데 유효한 선거운동은 아닌 거고 저는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한다고 봐요. 선거는. 이재명 후보처럼 어떤 지역이든 달려가서 시장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도 뭔가 개념찬 이야기를 그 지역에 맞게 할 수 있다는 거. 전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보고요. 선거는 감성이거든요. 그 감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ARS 자동응답이냐 아니면 사람이 면접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바뀌는 거예요. 그 감성이 전해지느냐 안 전해지느냐의 차이 때문에. 근데 AI가 화면에 나와가지고 무슨 빅브라더도 아니고 내가 앉아서 여러분 저가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랐죠. 그런다고 해서 감성의 영역을 전혀 자극을 못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준석이 해먹었다는 게 아니고 돈을 많이 써서 해먹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 그 이야기를 저 윤핵관들이 했다고 해서 빡쳐서 그런 거잖아요. 실드 쳐줘.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고소공포증 증상이 계속 발행이 돼가지고. 자 국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TK 출신입니다. 주말에 TK를 갔습니다. 28일 방송 시간 이후에 일정을 제가 장소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 이후에 7시 10분부터 동성로 거리 걷기를 합니다. 동성로 가보신 분? 동성로 안 가봤어? 가봤어요. 가봤죠. 동성로 한 번씩은 다 가보잖아. 저는 올해도 가봤어요. 네. 동성로 거리 걷기를 하고요. 다음에 그 다음 일정이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이에요.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가봤어? 대구 평화시장. 대구. 거기는 안 가봤어요. 평화시장 가봤는데 닭똥집 골목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거기 갈 거고요. 그게 이제 일정이 끝나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다부동 전적기념관, 금호공대. 다음에 의성으로 넘어갑니다. 마늘 유명한 의성 이웃사촌 지원센터. 다음에 안동으로 넘어갑니다. 안동 중앙신시장. 그 다음에 이건 비공개 일정이긴 한데 시간 안 알려드리면 되겠지. 선바이 가든이라고
거기 가서 식사를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봉화 청량산 캠핑장. 토요일 날 밤에 명신 캠핑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일요일 날은 영주 제일교회. 여기 이제 예배 보러 가는 거고요. 일요일이니까. 예천읍 상설시장, 문경 가은역, 상주 땡땡마을 마을회관. 여기서 이제 타운홀 미팅합니다. 다음에 김천 황금시장. 야, 저기 그 김천 희재농원 임명숙님 여기 가시면요. 일요일 날 오후 늦게예요. 3시 40분부터 6시, 그러니까 3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김천 황금시장.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이죠, 이제. 5시부터 5시 30분까지 추풍령 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끝. 이재명 후보가 가시는 곳들은 다 이렇게 걷기 힘든 거리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근데 윤석열 후보가 가는 곳은 걷기 좋은 거리가 되더라고요. 지난주 홍대에서 봤다면서요. 대학로. 아, 대학로? 이번에 대학로에서 윤석열이 그 마로니에 공원에서 앉아서 무슨 대담 같은 걸 했는데 전에 막 이렇게 경호원들이 너무 많았고 윤석열이 대학로 오는 데 있지 해가지고 마침 대학로에 있어서 그곳을 가봤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근데 진짜 사람들이 너무 없었고 청년들이 다 이렇게 잠깐 보다가 뭐야 연예인 온 줄 알았잖아 이러고 그냥 다 가더라고요. 그 경호원이랑 다 유튜브 찍는 애들이 되게 많았고 그렇죠. 그 외에는 진짜 일반인들이 관심을 너무 안 가져서 제가 다 민망했죠. 아니, 평상시에 그렇게 열심히 킥복싱을 하신 게 다 이런 날 거사를 위해서 배우신 거 아니었어요? 경호원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사. 자, 이재명 후보 어떻게 보면 짠하다는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네? 안 짠하세요? 왜냐면요. 짠하죠. 혼자 너무 고생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의 심리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본인이 짊어진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정동영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후보는 기억하십니까? 떨어졌을 때 그 책임, 모든 책임은 자기 어깨에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심리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변방의 장수라고 스스로 낮추는 행위가 국회의원들을 낮춰봐서 그런 심리가 나온 게 아니라 늘상 그 주류로부터 비껴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사실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민주당 주류들이 이재명을 막 비토했던 것은 그런 심리거든요. 아무리 지지율을 높아도 설마 내가 민주당 후보가 못 되리 이재명인데,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을 국민들이 만들어 준 거잖아요. 비주류가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지금 민주당이 이제 사실상 대표 역할을 하면서 개혁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과정은 저번 이재명 후보가 우리가 언론사다 같은 그 워딩을 뽑아내는 거랑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관심 보이지 않고 외면하고 그럴 때 이재명은 가장 외로워지는 상황입니다. 끊임없이 어디인가에서 유튜브를 그냥 눌렀는데 나도 모르는 채널에서도 이재명 칭찬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막 이번에 대교 TK 쪽을 갔더니 전혀 처음 보는 막 구독자 5,000명짜리 막 유튜버들이 막 몰려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가면 그 지역에 숨어 있던 기본적으로 득표 나오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TK 출신 그 지역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TK 후보가 나온 거예요. 전 30%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해. 전체 인구 중에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30% 정도 나오면 숫자로 따지면 몇백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몰려 나오게끔 이재명 후보가 지역 가서 분위기 띄워주는 거야. 여기에 숨어 있지 마시고 나 지지하시는 분들 다 나오시라. 그러면서 뭐 이제 그런 얘기, 대구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 동성로 디비전네 같은 소리가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 포기하지 않고 입소문 내주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TK 출신의 실력 있는 이재명을 뽑아야지 실력도 없는 TK 출신 아닌 윤석열을 뽑는 게 말이 되냐 같은 분위기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만들지 맙시다.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끝났어요? 나는 이거 할 줄 알고 창세기 전까지 읽어보고 나왔는데 오랜만에. 시간이 너무 오버했기 때문에. 네. 그 저래놓고 내가 또 길게 또. 예. 제가 요즘 조중동한테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또하루님이 언젠가부터 이재명 등을 보고 있으면 눈물 나요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그 기분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새날에서 웹자서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새날 패밀리 들어오시면 이번 주말에 웹자서전 1편부터 10편을 모아가지고 모아듣기를 최초 공개로 다 같이 들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부흥회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요. 예. 새날 패밀리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해주셨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틀어놓고 자면 됩니다. 네. 한 2시간 되니까요. 틀어놓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상파나 뭐 종편만 믿고 하는 그 선거 아니고요. 우리 자체가 후보 등도 이미 고려가 되어 있는 선거운동의 중요한 분야예요, 분야. 그러니까 주말에 보면 이재명 후보만 따라다니는 방송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의미의 다른 방송들이 있거든요. 주말에 그런 것도 아마 나갈 겁니다. 지역에서 일반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 뭐랄까 이재명 후보 바로 알리기 같은 행사도 한번 중계될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어쨌건 여러분들 이재명 외롭게 하지 마시고 서로가 뭉치면 전혀 외롭지 않잖아요. 즐겁고 재밌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지율도 올라서 이번 주에는 드디어 이제 골든 크로스들이 쏟아지고 있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또 정권 재창출을 한 뒤에 웃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가 당선되던 날 아침 기억하시죠? 그런 날을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결국 우리가 이 선거를 이기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새끼들을 위한 처절한 운동이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목표보다 우리 미래 세대들이 누구를 뽑았을 때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행복한 나라가 되겠느냐 그런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지금 12명만 눌러주시면은 49.6만 명 되겠습니다. 예. 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50만 할 것 같다 이제. 자,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